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저는 모처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보면 약 1.3%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2300포인트를 돌파하였고, 코스닥은 약 3.4%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솔직히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갭상승 후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도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10시를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0.5%의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약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오늘 반등장이 나왔을 때 비교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카카오. 오늘 LG화학은 흐름이 조금 아쉽죠. 코스피의 상승률만 본다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2%, 3%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던 지수거든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P&E솔루션, 천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그 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강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어서 같은 2차전지 섹터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3사와는 다르게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가 나왔죠. 내년 카카오페이 상장을 위해서 IPO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 때문에 약 56%의 지분을 들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가 모처럼 강한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하고 셀트리온. 현대차는 오늘 별다른 이슈는 없었지만 시장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반등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병 이슈로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조금은 관망하는 것이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기관의 순매수가 잡혔고, 개인하고 외국인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죠. 지금 9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기관에서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은 적었지만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도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카카오, 신풍제약, NC소프트, 셀리버리, 이렇게 5종목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기록을 하였고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카카오, 하나솔루션, 포스코,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죠. 정말 오랜만에 상위 종목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매수 상위 종목이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되었네요. 자, 사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오늘 코스닥이 약 3.5%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코스닥이 3.5% 상승이 나왔다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많은 종목들은 10%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5G, 수소차 부품주, 게임, 엔터, 그린 뉴딜, 풍력주죠. 다양한 섹터들의 큰 상승이 나왔고, 이런 면에서 내일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현재 2020년이 약 3개월이 남았는데 저는 올 하반기가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데 이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물량을 일부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종목이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은 언론사를 통해서 이슈화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연말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현재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보면 바이든 후보자가 조금 더 앞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힐러리가 훨씬 우세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선은 트럼프가 됐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에 약 7% 차이죠. 7% 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대선 직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중국 때리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을 때리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을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지율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시장의 영향을 감수하더라도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좋지 못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미 대선과 코스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생겼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번의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 바로 한 달 전이죠. 지금까지 10번의 대선과 대선 직전 10월 달에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10번 중에 2번, 20%만 코스피의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물론 과거 데이터가 지금과 동일하다.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과거 선례를 참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방향을 세워보면 좋을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올 10월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부터 11월까지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분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올 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고 지난 7월, 8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올 10월 말, 그리고 11월 달 이렇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 3분기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보다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3분기의 실적은 2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이라는 것은 증가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기대하던 기대치, 그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했을 때 시장은 실망 매물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중요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 10조가 나오지 않고 9조대에 머물다던가 혹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악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10월 달에는 3분기 GDP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현재 3개월 남아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10월 달이 중요하고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코스피 코스닥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말에 불확실한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을 줄여나가고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종목을 줄여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잘 나가는 종목들도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 내년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홀딩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그 외의 종목들 그동안 너무 큰 상승이 나왔다던가 어떤 테마, 이슈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대주주의 요건이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혹시나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재료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외부 이슈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지라도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렇게 정말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 하반기 10월, 11월, 12월
단 3개월이 남아있는데 저는 올 하반기 중에서도 다음 달 10월 달과 11월 달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 강화, 미 대선, 그리고 실적 시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은 저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내가 생각하고 시장을 맞이했을 때와 생각하지 않고 시장을 맞이했을 때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한번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도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